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결국 7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갖기도 하고요. 밤샘 회의를 하기도 해서 혹시나 협의를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었지만 여야의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 동행 명령권에 더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 주면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무산, 백목항과 분향소 그리고 농성장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생채기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사권 부여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부산 지하철 시청역에서 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하는군요.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는 속보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은 협상이 실패한 것 같죠? 네, 오늘 완전히 깨졌습니다. 네. 예, 어제 오후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이 이른바 단판 협상을 벌이겠다 이렇게 오후에 모였지만 2시간도 안 돼서 결렬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제 밤과 오늘에도 협상을 계속 벌여왔지만 무의에 그쳤다고 합니다. 역시 쟁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사권이냐 수사권이냐 이걸 두고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조사권만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권까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야가 이 동행 명령권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체에 도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은 결국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김무성 신임 대표가 뭔가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네, 가족들, 유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그리고 국민대책위원회가요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특별법이 무산된 소식을 듣고 아마 기자회견을 연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은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서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80%가 넘는 2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은 가족 호소를 외면하고 서명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땡볕에서 일부 가족들이 벌써 엿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일부 탈진한 분들은 오늘 병원으로 후송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말씀드린 부산 지하철 화재 사고 관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시청역 전동차 에어컨에서 오후 5시 41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었군요. 그런데 불은 53분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고요. 승객은 53분 만에가 아니고 5시 53분에 완전히 진화가 됐고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또 속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헌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오늘 제헌절인데 휴일은 아니군요. 아니죠. 네.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축 행사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제안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66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26년이 지났다면서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은 실질적으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이 당리 당략을 떠나서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기간에요. 그 나름의 그 저력을 발휘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은요. 선거구조 변화 그리고 개헌 등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여권 내에서 과연 논의가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거 선거제도도 많이 바꿔야 할 게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역주의를 고쳐야 된다든가 말이죠. 네네. 승자 독식 문제 규칙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교육부 문광부 장관들에게요. 면직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명수 정성군 후보자가 최근에 낙마하면서 이 당분간은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이 서남수 장관의 경우에요. 이른바 그 시한부 장관을 지금 한 달 이상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남수 장관 측이 면직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홍원 총리처럼 또 다른 유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면직 조치로 아예 길이 차단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730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법률적으로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여야는 각각 어떤 전략으로 임한답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의석 확보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당히 엄살을 떠는 건데요. 지금 147석이기 때문에 사실 4석만 더 확보하면은 과반은 무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선거 프레임을요. 야당의 정치 철새 대 여당의 지역 참일꾼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요.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원이고 수원 대첩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손학규,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한 8달 김포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야당은 어떤 전략입니까? 네, 보통 재보궐선거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당이 엄살 전략을 떠는 게 일반적인데요. 며칠 전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5석만 건져도 다행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참 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서울 동작을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에 아예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은 물론
물론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인데요. 동시에 MB 사단대 미래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남북 실무 접촉이 열렸죠.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남북이 체육과 관련해서 이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남북 양측이 각각 3명씩 회담에 나왔는데요.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권경상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사무총장은요. 이번 실무 접촉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따른 실무적인 재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라면서 실무회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접촉을 통해서 남북은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의 규모를 정하고요. 체류비 문제 등을 협의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퇴근길 교통량이 여기저기로 많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는 외곽 쪽으로 탄천 1교와 수서 사이 공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이 구간으로는 잘 안 밀렸었는데 퇴근길 가까워지면서 탄천 1교와 수서 사이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 진입하는데도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난지도 일대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구간 정체 나타납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는 남단 쪽으로, 성수대교는 북단 쪽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목동교, 도심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흐름 좋고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전교조는 법의 노조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이 있었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에 전교조는 반발을 해왔었는데요. 전임자 복귀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의 절반 정도를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결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이영주 수석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의 노조 1심 판결이죠. 네. 났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그 전임자들을 복귀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 복귀 결정하셨네요? 네,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70명이고요. 예. 교육부는 이제 미복귀자를 바로 직권 면직하겠다. 그러니까 즉 해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현재 교육부가 이거 이외에도 조퇴투쟁으로 36명, 그리고 교사 선언으로 71명을 형사 고발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고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해고자는 해고와 동시에 바로 정교조에서 업무를 맡고 정교조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미복귀자를 7월에 최소 그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원으로 결정을 하고 네. 그래서 임원은 전원 미복귀 그리고 이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총 31명의 미복귀를 1차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복귀자는 이제 내일 18일 학교에 출근해서 바로 복귀 의사를 밝히고 아마 지도교육감에 의해서 21일 날 발령의 날이라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은 3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복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귀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교육감으로 알려주신 분들이 13분인데 13명인데 이 13명이 직권 면직을 수용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건 그 13명의 교육감님들은 정교조 교육감이 아니라 바로 시민의 교육감입니다. 예. 그래서 정교조와 관련된 어떤 판단을 하시리라 그렇게 예상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정교조는 17개 시도 모든 교육감님들이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직권 면직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최종하시게 되는데,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행 명령을 다시 내린 상태입니다. 예. 교육감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좀 시끄러워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직권 면직을 해야 합니까? 그냥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징계 일환으로 하게 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텐데요. 예, 근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바로 직권 면직을 시키라는 직권을 해라. 얘기입니다. 예. 징계 절차가 아니고 직권을 면직해야 되는 얘기로군요. 예, 그렇죠. 네. 서울의 이 조희현 교육감의 경우에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저도 서울 소속이라 네. 굉장히 감사하죠. 네. 그러나 그건 정교조가 요구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 법 해석에 따른 조희연 교육감님의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직권 면직을 하지 않고 더 가벼운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판단하고 교육감님께 네. 문의를 하실 내용이지 저희가 사실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직 들으신 바가 없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70명 전원이 복귀하면은 정교조의 활동이 지장이 받을 텐데 31명만 남고 네, 31명만 남는다고 하셨죠? 네네. 나머지는 복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을 가지고서 정교조 유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신 거로군요. 사실 이 31명의 전임자, 그러니까 사실 해고 예정자죠. 예. 전임자는 이제 현재 집행력을 유지하는 거에 주력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현장 간부를 세워서 이제 지역 활동과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참교육 실천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게 이제 저희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네. 하반기에는 정교조 조직 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법의 노조 통보 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시기에 지금 300여 명이 새로 정교조에 가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현재의 이 상황이 교육에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다. 정교조는 일단 지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정교조 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조에 대한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정교조가 맞고 있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해직교자 전부 몇 분을 때문에 이 법의 노조 판결을 받게 되신 거죠? 현재 9명. 9명 예. 분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그 법 시행령에 이렇게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을 때 이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계시죠? 예. 예. 그 위헌 심판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9명의 해직 교사들은 비노조원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 위헌 판결에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때 다시 조합원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꼭 싸우셔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요. 해고자를 다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고자를 제외시켰는데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법의 노조로 내몰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 탄압을 하는 게 해직 교사를 빌미로 하는 거지 네. 해직 교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정교조 조합원들은 예. 이 부분이 정교조 어떤 방식이든지 정교조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네.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받아들일 수 대해서는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해고자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탄압으로도 여전히 올 것이다. 네. 그래서 바로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원칙적인 방향으로 전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원칙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이 부분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네. 바로 조합원 총투표의 의지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2심 재판을 이제 해야 하는 입장이 있죠. 네네. 그리고 사실 2심에서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 예. 7월 10일 날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예. 이제 24일 날 첫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네.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헌법의 정신이 존중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은 해고자 9명 때문에 그 큰 조직을 다 법의 노조로 취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시행령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 해고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지금 다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고자뿐만이 아니라요. 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사일 경우만 교원 노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 참여연대에서도 유엔에 이 정교조 사안을 가지고 이제 긴급 청원을 제출했고요. 네. 민주노총도 ILO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법 개정 노력도 하셔야겠죠. 네네, 그렇죠. 현재 이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원들하고 계속 저희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교원노조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만 결단하면 될 일을 너무 복잡하게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의 이영주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1223번님께서는요,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수사는 세월호 관련 된 것만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제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4245님께서는 반대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해하지만 무차별적인 보복성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산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오늘이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각 후보들,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요. 바쁜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격전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을 선거구는 전직 여검사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는 곳이죠. 여야 두 후보 지역 일꾼론 때 새 인물 새 정치로 맞붙었습니다. 먼저 730 재보궐선거에서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운동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바쁘게 좀 보내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자,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원래 우리 권성구에 2008년도에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발로 뛰었고, 우리 이제 그 주민을 한 분 한 분 다 만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주민들 눈빛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멈추었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멈추었던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면 정책 네. 공약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멈췄던 사업들을 다시 하시는 게 일이라면 멈췄던 사업들이 뭔지를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희 권선구는 네. 그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전투 비행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안고 계십니다.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도 제한으로 다 묶여 있어서 경제적 그런 손실 이런 걸 다 안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그 검토를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활주로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체지를 찾는 건데요. 네. 그 민간 용역을 착수했다가 제가 그 무소속으로 낙선하는 바람에 그게 멈춰졌던 거였거든요. 네.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전 사업을. 네. 그 한 가지를 좀 말씀하셨네요. 예. 네. 근데 그건 수원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는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요. 네. 정치인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역 일꾼
그런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서수원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예. 그 서수원 지역에는 지금 한참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종합병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철 신분당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사업들이 국지적으로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발동을 걸어놓고 중간에 다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걸 다시 점검하고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사업에 관해서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정 활동 계획서가 이 매니페스토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의정 활동은 사실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는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그 미래의 국가 발전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를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쟁을 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싸움을 위한 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내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쟁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상대방의 후보라고 하면 가장 대립되는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인데요. 두 분이 전직 여검사 출신에다가 같은 대학교 1년 선후배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박혜련 전 후보보다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그 백혜련 후보는 네. 그 지역구가 원래 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수원시 영통에 이제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조금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개파에 밀려가지고 권선으로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 멈춰져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발로 뛰었기 때문에 주민들 눈빛만 봐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뭐 네거티브 선거는 안 하시겠죠? 저희는 네거티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공세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백혜련 후보의 장점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백혜련 후보는 그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데도 네. 좀 되게 얌전해요. 얌전해요? 네. 예. 딱 한 말씀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미경 후보는 MB, 그 이명박계로 분리되는 전직 검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18대 그 초선 국회의원은 거의 다 MB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MB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MB 아닌 18대 국회의원이신 분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예. 정부 때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야권에서는 지금 통합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야권 연대를 한다면 또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지 뭐 그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야권 연대를 하지 않는다. 예. 그것도 또 국민들의 판단이신 거죠.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 전에 꼭 그렇게 야권 연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선거 전에만 그렇게 할까요? 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원 벨트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수원에서 세 곳인데, 새누리당에서 몇 곳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까? 지금 수원은, 수원시장이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야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사실 이번에 3대0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번에는 과반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그래야 또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보면 이번에는 많이 여당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30 재보선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거운동 첫날 어떻게 하셨나요?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네. 제원들을 맞아서 충원탑 참배하고 권선시장을 방문한 등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730 재보궐선거에 뛰어드셨는데 출마의 변을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과 지금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 상식과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개혁할 의지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수원을 의뢰에 도전을 하셨습니까? 일단 수원 을 지역은 수원 지역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도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수원과 동수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서수원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서수원이 동수원과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생각이고요. 네. 그 핵심 정책으로는 서수원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원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정책은 주로 수원시장이 주로 해야 할 일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매니페스토를 물을 때 소위 이제 의정활동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천할 때도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계기 자체가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검찰 개혁이 사실 이 정부 들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최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법사위 같은데 이제 지방에서 많이 활동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당선되시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백혜련 후보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던 아주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가 2011년이었습니까? 네. 대구지검 재직 시에 정치 검찰이 부끄럽다. 이런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검찰이 너무도 그 노무현 정부 시대와는 다르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에게 불리한 수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죠. PD수첩으로 대표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미네랄반 사건, 한명숙 사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하고는 두 분 다 여검사 출신들이시고 또 무슨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사실 1년 선후배는 아니고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2년 선후배 사이시군요. 자, 정미경 후보보다는 내가 이런 점에서 낫다. 그래서 내가 수원 의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을 또 강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온 삶의 궤적 자체가 정미경 후보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이 변호사와 검사와 대학 선후배라는 것만이 같은 것이고요. 정미경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경우고 저는 그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사직을 그만둔 사람이고요. 저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 그동안 시대적 소명에
항상 부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미경 후보와는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친 김의 말씀이죠. 정미경 후보의 장점도 한마디, 이 덕담 삼아서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훌륭한 분이시고요. 친화력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다른 언론에도 다 발표가 났지만 제가 뒤지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이미 공천 확정 자체가 된 지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제가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요. 네. 네. 근데 역전을 하실 필승의 전략. 필승의 전략이라면 묵묵히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 발로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진정성이 지역 구민들한테 전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 얘기가 보나마나 나올 텐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단순하게 승리만을 위한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의 가치를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야권 연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이제 선거가 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하고 새정신 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하고 아주 경합 지역이 많은데 이 세 곳 중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가 몇 석이나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곳이 모두 다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초반전이기 때문에요. 네. 특별한 예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는 삼각벨트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패한 MB 세력 때 준비된 미래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수원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후보 또 MBC 기자 출신의 박강훈 후보 저 이렇게가 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30 수원 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TA SK텔레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세월호 특별법 무산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0945 우물정 0945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